제가 여러 차례 미국의 대선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월가를 비롯한 미국의 이 자본들, 즉 돈줄들이 있다. 거기에는 다국적 기업, IT 기업, 군산복합체 등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핵심은 월가에 있는 미국의 금융자본가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월가의 금융자본가들은 냉가슴을 앓고 있다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트럼프가 월가를 규제하는 척 했던 오바마보다 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치하에서 8년간 금융 규제에 시달린 월가가 자신들한테 우호적인 공화당을 밀어주려고 벌렸지만 결국 트럼프가 이 반월가 시각을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월가, 이 자본가들의 계획이 지금 어긋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트럼프가 그 또라이인데 뭔 미국의 월가에 대해서 반대하냐, 내지 트럼프는 본인이 억만장자인데 결국은 이 자유시장 경제, 흔히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식에 익숙하고 지지할 거 아니냐 이랬습니다. 아닙니다. 트럼프가 미국에 그냥 미국 사회의 주류인 백인 중하층들에게 인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철저한 부패 기득권을 청산하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요, 한국의 대다수의 보수 진영의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런 부패 커넥션을 비판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 어떤 세력들이 보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입도 하나 안 떼고 있습니다. 저는 서민 보수를 지향합니다. 자, 미국 월가가 칼을 갈았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서라는 겁니다. 아메리칸 뱅커스는 이 월가를 다룬 잡지입니다. 최신호에서 월가는 버락 오바마의 금융 규제에 시달렸다. 대선에서 배날을 깨하려고 했다. 이것이 이제 월가의 그 각 금융사의 주요 임원들 시각이랍니다. 마침내 때가 왔 것이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대표 선수를 뽑기 위해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 이때 본격적으로 돈의 힘을 한번 보여줘서 허물허물하게 만들어서 선거 과정에 돈 대주고 허물허물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당선되면 누구든지 우리 편을 들게 하겠다 이러는데 지금 어느 쪽을 지원할지 예상하기가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규제 사슬을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 월가 사람들은 공화당 후보를 지원하고요. 힐러리가 되면 공화당 된 것보다 좀 나쁘지고 기분 나쁘지만 결국 힐러리도 크게 우리한테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다. 근데 오바마가 심하게 했느냐? 제가 볼 때 오바마는요, 규제하는 척 했지만은 규제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알맹이는 빠져나간 허술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엄살을 떨고 있습니다. 근데 뜻밖의 사건이 터진 게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에서 선두에 달리고 있어서 트럼프는 월가에는 정체불명의 혜성이라는 겁니다. 그의 철학이나 정책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일부 월가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기업 사냥꾼 칼 아이건이 이 대표적이랍니다.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아이콘을 재무장관에 지명하겠다. 독일계의 금융그룹인 도이치뱅크도 트럼프 편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도이치뱅크는 트럼프 가문에 자금을 빌려준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가 대변인인 JP 모건 회장은 월가에서는 트럼프를 알 수 없는 인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역사적으로 월가가요, 자신들이 자기 편인 줄 알고 밀어줬다가 뒤통수를 세게 맞은 적이 있는데 1901년 맥킨리 당시 대통령이 무정부주의자가 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 이야기 한번 했는데요. 그래서 그 후임으로 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 허물허물하게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 됐는데 43살짜리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젊은 친구가 많은 아지 이렇게 하고 업신여겼는데 이 친구가 되자말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버렸습니다. 백악관에 들어간 직후부터 사문화한 반독점법을 꺼내서 JP 모건 등이 추진한 기업 합병에 철퇴를 가고 월가가 아주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월가는 후임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들을 감별하기 시작했고 돈을 누구한테 줄 건지 맨날 머리를 굴렸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까지 월가는 트럼프의 선거 자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고 트럼프의 선거 자금 대부분이 자기 주머니에서 났다고 합니다. 트럼프 선거 자금 중에요, 고액 후원이 이게 월가 자금이 들어갔을 법한 거죠. 7%도 안 됩니다. 극히 미미합니다. 근데 힐러리는 고액 후원이 75%난 겁니다.
그 힐러리한테 많이 흘러 들어갔겠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월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리스크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워싱턴 포스트는 월가 금융인과 트럼프의 경제 철학 정책은 공통분모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스러운 현상인데요. 월가 금융인이나 트럼프 모두 미국 사회에서 둘 다 성공한 사람, 최고 성공한 사람이 트럼프고 월가 금융가들입니다. 소득 수준은 상위 1%입니다. 둘 다. 근데 한쪽은 트럼프는 부동산으로, 월가는 금융으로 돈을 벌었는데 다른 점은 그것밖에 없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친구처럼 지내야 되고 동지해야 되는데 앙앙불락, 즉 서로 티격태격이 아니라 아예 그냥 보수 내부의 이데올로기 싸움까지도 벌이는 정도로 사이가 안 좋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월가 사람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헤지펀드 매니저 등이 경제를 건설하지도 않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법망을 빠져나간다. 트럼프가 보는 월가의 시각은요, 저 사람들은 부가가치를 창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은 거기서 부가가치가 나오는 생산적인 일이지만 월가 사람들은 대형 사고나 치고 돈이나 빼먹고 놀고 먹는 놈들이다. 이런 시각이죠. 이는 미국 제조업이나 중소기업 등이 곧잘 드러내는 반월가 시각을 트럼프가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법인세나 소득세 인하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금융 관련 세금 인상을 지지한다. 즉 기업 제조업에서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인하하자면서 금융가에 대해서는 세금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는 배당 소득과 장기 자본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새로 물리거나 인상하겠다. 여기에서 배당 소득이나 장기 자본 이득은 바로 월가의 주 수입원이죠. 그 주 수입원에 대해서 세금 올리겠다. 대신 법인세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은 낮추겠다. 제조업은 세금을 낮추되 금융업은 올리겠다는 겁니다. 미국엔 금융업 비중이 제조업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높게 매기고 나프타, 즉 북미 자유무역 협정은 수정하거나 폐기하고 일자리를 지키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TPP나 FTA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불법 체류자는 잡아 추방하겠다.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의 이동에 대해서도 족쇄를 채우겠다. 자, 자본 이동에 족쇄를 채우면요, 지금 월가의 자본 중에 상당한 부분이 중국이나 중동이나 독재국가에서 들어온 돈들 아니겠습니까? 미국 기업이 법인세를 피해 본사를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해외에 현금 자산을 비축하는 걸 막겠다고도 했습니다. 철저한 고립주의 시각입니다. 고립주의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 글 쓴 사람도 나쁜 놈이에요. 미국에요, 대형 IT 기업들이 구글이니 뭐니 전부 해외에 본사 두고 자회사 두고 해서 버는 거를 해외에서 세금을 안 내는 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죠. 이는 월가가 공유하는 기본 철학을 사실상 부정하는 공약이라는 겁니다. 월가 이 금융자본은 돈의 자유를 중시해서 돈이 한 푼이라도 이익이 되면 그걸 쫓아가지고 어디든지 국경 없이 자유롭게 넘나들고 그런 표현을 쓰면서 세금도 안 내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월가는 글로벌 차원의 규제 완화와 통일을 규정을 해왔습니다. 이 금융자본들은요, 심지어 자기들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미국의 정치 군사적 패권이 있어야 된다. 즉 다른 나라에 빌려주고 떼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전 세계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패권을 유지해야 된다. 이래 주장하는 겁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캠퍼스의 아이켄 그린 교수는, 이분 유명한 분이죠. 글로벌화하는 자본이라는 책에서 남미의 외채 위기가 일어나자 월가는 직접 나서기보다는 워싱턴과, 즉 미국 정치인들과 IMF를 끌어들여서 월가는 채권 회수를 미뤄주는 대가로 남미 국가에 IMF의 긴축 정책을 강제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학자들이 말하는 월가 국제주의의 한 단면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뭔가, 인마들은 저거 돈 필요한 데 따라가지고 저거 돈 빌려줘가지고 그 돈이 흥청망청으로 사고를 내면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목을 조아라고 미국 정치인과 군대에 이야기하고 국제기구에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례로요. 한국이 97년에 IMF에 걸렸을 때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 금융기관들을 헐값으로 구조조정해서 매각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완전 모가지를 쪼아서 한국 회사들 헐값으로 이후에 많이 먹었죠.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먹은 것도 그런 것입니다. 월가 국제주의에는 자유로운 교육과 자본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깔려 있는데요. 이 철학에서는 미국이 이익만이 아니라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얘긴다. 예컨대 자유로운 교육으로 인해 미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감수해야 된다. 즉 노동, 자본, 인력 등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다 보면 미국이 손해보는 거 있는데 감수해라. 우리는 나가서 돈을 더 많이 벌어온다. 근데 더 많이 벌어온 돈은 누가 가집니까? 상층에 있는 슈퍼리치, 월가의 소수 금융 자본가들이 가지고 미국의 중산층, 하층 노동자들은 다 피해를 보죠. 거기에 대해서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트럼프는 철저히 보호주의 우선인 겁니다. 미국이 일자리가 우선이다. 먹고 살려면 다 일자리가 중요하다. 뭐 금융 자본가들이 가서 돈을 벌어오든 빼이든 그건 애가 알 바 아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경제 철학은 한 세기 가까이 미국에서 대세로 인정된 월가 국제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겁니다. 월가 국제주의는 1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싹이 텄는데요. 월가의 역사가인 존 스틸 고든은 월스트리트 제국이라는 책에서 1차 대전이 끝나 1918년에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됐고 이것은 영국과 프랑스 등의 전쟁 물자를 수출한 덕이었는데요. 월가가 영국, 프랑스에서 전쟁 무기를 팔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받아내는데 애를 먹어서 또 독일이 전쟁 배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그때 영국과 프랑스 경기도 침체되어서 애먹었다는 겁니다. 즉 전쟁에서 돈 벌이려고 무기도 주고 돈도 빌려줬는데 전쟁이 끝나고 회수에 애를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월가는 미국 정부를 움직여 유럽 문제에 개입하게 했고 그 시절 미국 정부는 이 멀로주의라고 부르는 고립주의, 미국 밖에서 벌어지는 데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이 마지막 순간에 1차 대전에 개입했지 형식적으로. 1차 대전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월가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채권을 받아내야 된다는 명분으로 이후 미국 정부는 독일의 배상금 문제에 적극 개입했고요. 이렇게 쪼우다 보니까 독일이 시달리다가 빚에 히틀러가 득세한 운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공황 때 월가는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했습니다. 대공황이 왔을 때 이 보호무역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면 미국의 제조업은 다른 나라의 블록화에 대응해 관세 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즉 대공황이 올 때 전 세계 분위기가요.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매우 높게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 벽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다른 나라 물건이 못 들어오게 했는데 월가는 그걸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제조업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는 더욱 수렁에 빠졌는데 이런 경험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월가의 무역과 금융 자유화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라는 체제가 생기고 이 가트가 얼마 전에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WTO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자유로운 무역과 금융 거래가 미국 경제의 상식으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공약은 그러니까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경제에 금융의 상식이 된 부분을 역대 정권이 개선해 왔는데 이걸 뒤집어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부에서는 트럼프 경제정책을 미국을 홀리는 개똥 경제학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앞에가 도둑놈 경제학이고 저는 트럼프의 경제학이 도둑놈 경제학을 지유하는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래 되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과 칼럼을 통해서 트럼프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건요. 미국의 재벌들, 금융 재벌들 앞잡이 신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는 공화당의 역대 경선 주자 가운데 76년 제랄드 포드 이후 가장 약체라고 하면서 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지금 티격태격 붙고 있어요. 문제는 앞으로인데 트럼프가 경선에 이기면 공화당의 공식 싱크탱크가 그의 공약을 가다듬는데 현재 정제되지 않은 발언 등이 어느 정도 수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월가가 트럼프에 대해서 품고 있는 의구심은 거두기가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월가 사람들 눈에 트럼프는 판을 깨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의심이 제일 강한 데가 금융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요. 트럼프는요. 미국의 금융가들이 미국의 다수 국민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돈 버는데 눈이 먼 나쁜 놈들인데요. 그래서 해외에 돈까지 벌어내려고 고립주의인 미국을 세계 패권을 추구하도록 군사적으로도 밀어붙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 미국의 제조업을 위해서는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개방하도록 만드는 것도 이놈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겠다는 트럼프가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의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면서요. 각종 무슨 연구소니 뭘 통해 가지고 지금 보수주의 시각을 가진 국민들을 홀리는 집단들이 많은데요. 저는 정말로 중산층과 서민, 성실한 국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주의 경제학은 다시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도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